자, 제가 함수에 대해서 처음 설명을 드렸을 때 함수 개념 중에는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return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함수는요, 여러분이 마치 음료 자판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매개 변수는 자판기에 있는 동전 투입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자판기에 있는 동전을 넣고 어떤 음료수를 선택하면은 우리가 음료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넣으면 이제 데이터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리턴은 단원값이에요. 단원값. 네,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우선은 이 중에서 매개 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가 뭔지. 자,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는 리턴이 이제 배출구라고 했었죠. 배출구 정도 되고, 그 다음 매개 변수는 투입구 정도가 되는데, 잘 보세요. 자, def 한 다음에 print 단 8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은 8이고 i는 1부터 시작해서 while i가 9까지 갈 때 동안 i 플러스 1 해주고요. print에서 곱하기 또 n은 포맷 한 다음에 단 i 단 곱하기 i.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이렇게 8단을 출력하는 일이라면 8단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주면 되죠? 그쵸? 계속 이거 복붙 하는 것보다 그냥 함수에 하나 정해놓고 이렇게 8단 출력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얘만 이렇게 딱 호출해주면 끝납니다. 그쵸? 5번 출력하라고 하면은 5번 호출하면 되고 10번 해달라고 하면은 10번 해주면 되겠죠. 근데 자, 또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8단을 출력하는 거고 요렇게 해서 한 1년간 편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요구가 들어오냐? 계속 8단만 출력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8단 말고 9단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얘로 9단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쵸? 왜? 얘는 무조건 뭐만? 8단만 출력을 하는 애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요청이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프린트 단 9 하고 요렇게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9단을 출력해달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얘를 호출해주면 됐죠.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태까지는 8단의 비중이 많았고 9단은 간혹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어느새 8단과 9단이 좀 동일해지고 또 9단에서 이제 또 다른 요구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3단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요. 그럼 또 이 두 개의 함수로 어떻게 케어가 가능한가요? 안 되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요구하는 단이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날엔 8단, 어떤 날에는 9단, 또 어떤 날에는 뭐 40단, 또 어떤 날에는 한 77단 이렇게 요구가 점점 이렇게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면
또 나중에 어떤 단을 출력해달라고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함수를 모든 상황에 대비해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만들어 놓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막 이렇게 들어오면요. 제가 9,999개를 다 만들어 놔야 될까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 함수를 100번을 호출하던 1000번을 호출하던 무조건 몇 단만 나오죠? 8단. 누구 때문에? 이 단 때문에. 그쵸?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것도요.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 깡통해서 옵션이 뭐뭐 있냐에 따라 같은 자동차라도 다르듯이 얘한테도 제가 이제부터 옵션이라는 거를 주려고 해요. 우선 이름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름부터가 이렇게 단8이라고 하면 8단 출력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뒤에 값을 저는 떼버릴 겁니다. 호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프린트 단 이렇게 호출을 해줘야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것만 보고서는 얘가 몇 단을 출력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쵸,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소괄호 안쪽에다가 요렇게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그러면 대충 느낌만으로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까지만 보면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봤을 때 얘는 느낌상 몇 단을 출력할 것 같나요? 그쵸, 1단. 얘는요? 2단. 여기까지만 봤을 땐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만 봤을 땐 대충 뭔가 느낌이 오시죠? 1단까지 출력하는 앤가?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쵸?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값을 얘한테 넘겨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단 나오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출하면은 몇 단 나올까요? 그쵸, 8단. 왜? 얘 때문에. 얘가 8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은 이상 절대 다른 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 저는 이 단이 유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요, 여러분, 이 단값이 고정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미정이어야 될까요? 미정이어야겠죠? 아직 단의 값은 몰라요. 근데 딱 이것만 보고서 여러분 이거 몇 단 출력하는지 알 수 있나요? 그쵸?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밖에서 너 몇 단 출력해 라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근데 제가 어디 안쪽에서 넘겨주고 있죠? 이 소괄호 안쪽에서 넘겨주고 있죠? 근데 우리 함수 이름 자세히 보시면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있죠? 얘도 소괄호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소괄호 안쪽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넘겨주게 되면은 똑같이 소괄호 안쪽에서 이 단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거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역 변수라고 해요. 근데 여기 있죠? 얘도 변수죠? 얘도 네, 지역 변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지역 변수라고 해요. 일반 지역 변수. 그리고 우리가 아예 밖에다가 k는 1이다 요렇게 쓰는 거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얘는 지역 변수인데 이제 일반 지역 변수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차이점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죠. 함수에서 저 print k라고 하면은 요거 뭐라고 나올까요? 1 아니면 에러겠죠? 뭐라고 나올까요? 네, 1이라고 나옵니다. 전역 변수는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 전역에서 쓸 수 있는 변수라고 해서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똑같이 제가 프린트 단에다 i를 만들고 밖에서 프린트 i 출력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자, 이거 없다고 칩시다. 뭐라고 나올까요? 1? 이거는 에러가 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잘 보시면 설령 이게 먼저 이렇게 호출이 됐다고 해도 에러 나요. i값 만들었다고 해도. 자, 왜 그러냐면 이건 마치 요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대전에서만 쓸 수 있는 어떤 상품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걸 지역 화폐라고 하죠. 그쵸? 각 지역마다 지역 화폐, 어떤 상품권들이 있는데 대전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그 지역 상품권 쓸 수 있나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저 여기 지역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대전에서 만들어졌는데 서울에서 이거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지역은 말 그대로 이 함수 지역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럼 얘는 그냥 우리가 쓰는 현금인 거죠. 우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돈 있죠? 그거는 전국 어디 가나 쓸 수 있죠? 근데 대전 상품권은 서울에서 쓸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이 변수도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대전에서 만들었으면 대전에서만 써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좋습니다. 그럼 다시 말문을 돌아가서 조금 힘겹게 써긴 했는데 다시 한번 열심히 써볼게요. 자, i가 9까지 갈 때 동안 프린트 곱하기 i는 곱하기 i 이거였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현금과 비슷하고 그 다음 얘는 일반인데 이제 지역 변수니까 뭐다? 지역 화폐와 비슷하다. 자, 근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얘를 지역 변수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밖에서 이렇게 값을 받아오면은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는 몇이 넘어가고 있죠? 이때는 2를 넣어줬죠.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첫 번째 함수를 호출했을 때 값을 뭘 넣어줬죠? 2를 넣어줬죠. 그러면 요 2가 어디로 가냐? 함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단에 요렇게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밖에서 데이터를 받아온 다음 얘가 설정을 해주고 요 안쪽을
안쪽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는 왜 매개 변수냐? 여러분, 뭐 A와 B의 매개체, A와 B를 매개하다. 그럼 매개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쵸? 그래서 함수 바깥쪽과 함수 안쪽을 매개하는 그런 매개체다 라고 해서 매개 변수인 겁니다. 매개하다 라고 해서 그래서 얘도 변수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이때 이 프린트 단을 호출했을 땐 몇 단이 나올까요? 그쵸, 2단이 나오고 이때는요? 3단, 요때는 그쵸, 4단, 요때는 5단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얘는 매개 변수라고 했었죠? 그쵸? 여기 있는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그리고 영어로는 argument라고 해요. argument. 그 다음 매개 변수는 영어로 parameter라고 합니다. parameter.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뭐 에러 중에서 뭐 argument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인자값 뭐에서 뭔가 에러가 발생한 거고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이 매개 변수 값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제가 이 안에다가 리밋이라고 하고 9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여기 있는 9를 리밋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 여기 있는 건 값이니까 우리가 9로 봐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지점이죠, 이게. 몇 가지 반복하겠다 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여기서 자, 2단은 이제 2 곱하기 5까지만 나왔으면 좋겠고 3단은 뭐 3 곱하기 3까지만 나왔으면 좋겠고 4단을 출력할 때는 4 곱하기 5, 14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이 리밋 값 또한 여러분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작값도 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리밋 값도 한번 해볼게요.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써놨지만 호출을 하면은 무조건 몇 가지 곱해지죠? 그쵸? 왜? 리밋이 9니까.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밖에서 받아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미정인 상태로 냅두고 소가로 안쪽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어디서 받아온다? 밑에 인자값에서 이렇게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잘 되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제가 요거를 깜빡했네요. 아까 전에 지워졌다가 다시 안 썼나 봅니다. 자, 보이시나요? 2단은 1부터 몇 가지만? 5까지만. 3단은 1부터 3까지만. 4단은 제가 원했던 1부터 14까지 이렇게 잘 곱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값조차 밖에서 받아오고 싶다 하면은 이제 자, 이거 다시 추가해 주고요. 자, 시작값도 밖에서 받아오고 싶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스타트 라고 해주시고요. i 값을 뭘로 해주면 될까요? 그쵸, 스타트 값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2단은 이제 2부터 5까지만 곱하고 3단도 2부터 3까지, 그 다음 4단은 5부터 14까지 곱하고 싶다 했을 때 이 개수에 맞춰서 변수만 잘 받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규칙은 그냥 이 개수만 맞춰주면 돼요. 인자가 3개다? 그럼 변수도 3개여야 되고요. 인자가 2개다? 그럼 얘도 2개. 얘 하나다? 얘도 하나. 무조건 이 개수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는 4개 넘어가고 있는데 변수는 3개만 받는다? 이러면 오류 나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꼭 이 규칙만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함수를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단은 2부터 5까지, 3단도 2부터 3까지, 4단도 제가 원했던 5부터 14까지 이렇게 곱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매개 변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함수가 유연해지죠. 그쵸? 처음엔 8단밖에 안 나왔었는데 이제는 단도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고 무조건 1부터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시작값도 내가 정할 수 있고 끝값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엄청 유연해졌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매개 변수를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매개 변수를 많이 쓰게 되면 함수가 유연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쓰기가 좀 귀찮아지죠. 자, 생각해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을 당시 요렇게만 쓰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값이 3개는 넘어가면은 3개 맞춰줘야 되고 또 하나 줄어들면은 얘도 하나 줄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쵸? 만약에 이게 더 늘어난다면 여기서도 변수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조금 귀찮아진다. 그러면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냐?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 때 매개 변수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게 이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은 지금과 같이 뭔가 단을 좀 유연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작값을 좀 유연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만들 때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씩 그러면 밖에서 단을 가져오는 게 낫겠다 하면서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개 변수 없이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요게 1개면 얘도 1개, 얘가 2개면 얘도 2개. 그래서 개수는 무조건 꼭 맞춰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매개 변수 기본 개념이었습니다.